안녕하세요. 정태식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내 자식이 설마 나를 배신하겠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아들이 그런 짓을 할 리 없다고, 며느리도 그럴 사람은 아니라고 죽는 날까지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린 가진 것 하나 없이 쫓겨났고, 이젠 겨우 다시 손으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누군가에게 복수심을 심기 위해서도 아니고 자식 욕을 하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한 번쯤 삶이 무너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정직하게 지킨 손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걸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1987년 겨울 시흥공단. 장태식 나이 33세 때 알루미늄 드럼통 옆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고졸학력 철야 작업을 밥 먹듯이 하던 그에겐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다. 코끝을 찌르는 알칼리 냄새와 날카로운 철먼지. 그 속에서 그는 노트 한 귀퉁이에 작게 적는다. 레몬산 오지에 에탄올 25지 섞었을 때 냄새 줄어듦 기름때는 산성보다 중성으로 잡는 게 낫다. 이건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었다. 20kg 원료통을 혼자 들고 부으며 그는 몸으로 배웠다. 그의 아내 오순자여 30세. 이전엔 단순히 남편을 돕는 사람인 줄만 알았지만 그녀는 대한화공의 공동 창립자이자 실질적인 운영 총괄이었다. 초창기엔 거래처 전화, 포장, 정산까지 혼자 했다. 외부에선 사모님이라 불렀지만 내부에선 회계도 인사도 그녀 손을 거쳤다. 그날 밤 순자는 입김을 불어가며 병을 닦았다. 오늘은 몇 통 나갔어? 2통. 하나는 동성 세탁소, 하나는 삼성기계. 잘 됐네. 기분 좋다. 태식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생 끝에 1994년 대한화공이라는 이름이 붙은 명함이 처음 생겼다. 택배 박스를 포장할 때마다 순자는 거래처 장부에 직원 생일을 적었다. 이 사장님 아드님, 다음 주에 돌잔치야. 박스 하나 더 챙겨. 그런 그녀를 태식은 진짜 사장이 따로 있다며 웃어 넘겼다. 하지만 회사 밖 세상은 냉정했다. 세탁소, 주유소, 군부대 납품처를 찾아가면 성분표 있어요? 인증받았어요? 이런 건 인터넷에서도 팔아요. 대부분 문전박대. 그러다 광명 2공단의 한 용접소 사장님이 말했다. 이건 진짜 잘 닦이네요. 계약합시다. 그 말이 태식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반전을 가져다 주었다. 2005년 봄 대한화공은 청원케미칼로 법인으로 전환했다. 연매출 60억, 직원 수 12명, 자체 물류창고 개소. 그날 태식은 분당 본사 회의실 유리창을 바라보며 말했다. 순자야, 우리도 이제 회사 같지 않냐? 그녀는 조용히 커피를 내리며 그동안 당신이 땀으로 이룬 거지. 하고 속삭이듯 말했다. 그러나 누구보다 순자가 만든 질서와 신용이 회사를 일으켰다. 급여 날짜 단 한 번도 어긴 적 없고 직원 생일은 꼭 챙겼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모님이 아닌 오부장님이라 불렀다. 얼마 전에 미국으로 유학 간 아들 부부가 왔다. 아들 장민석은 어려서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다. 부모가 맞벌이를 하며 작은 화학 공장을 운영하던 시절 그는 외할머니 손에 맡겨진 채 조용히 컸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늘 아버지 장태식이 돌아왔다. 현장 일에 쩔은 작업복 냄새, 손바닥에 밴 알칼리 약품 냄새는 민석에게는 아버지라는 상징이었다. 목욕 시간이 되면 아버지는 작은 욕조에 물을 바닥을 씻겼고 민석은 그런 아버지의 손이 따뜻하다고 느꼈다.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한 손이었지만 민석의 몸을 감싸는 그 손길은 어릴 적 그에게 유일한 안식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민석은 명문대 경영학과에 진학했다. 부모는 가게 매출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도 아들의 뒷바라지를 했다. 대학 졸업 후 그는 곧바로 미국 유학을 갔다. 샌프란시스코에서 MBA를 밟으며 마케팅 전략, 공급망 효율, 브랜드 자산의 가치를 배웠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버지의 회사는 규모가 작지만 견실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는 곧장 부모님이 운영하는 회사에 합류하기 위해 부인과 함께 귀국했다. 표면상으로는 이사 직함을 달았지만
처음 1년은 사무실이 아닌 물류창고부터 돌았다. 포장에 손이 많이 가는 제품에는 손수 비닐을 씌웠고 세탁소 납품 현장에도 직접 따라 나섰다. 아버지처럼 땀에 젖은 작업복을 입고 어머니처럼 거래처 장부에 메모를 하며 그는 열심히 일했다. 그 무렵 아내 정민아도 함께 회사 일을 했다. 미나는 대기업 브랜드 전략팀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신제품 포장 디자인 업무 일을 했다. 처음엔 시부모에게도 성의 있는 모습을 보였다. 명절엔 직접 선물 포장을 해오고 어머니, 제가 끓였어요. 아직 서툴지만 드셔보세요. 하며 된장찌개를 내왔다. 시어머니 오순자는 그런 며느리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곤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거리감은 서서히 드러났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커피를 내밀며 말했다. 아버지 생활비는 매달 드릴게요. 이젠 좀 편히 쉬세요. 아버님은 사업가로서의 일을 다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은 장태식에게 퇴장하라는 통보였다. 장태식은 아직도 자신이 은퇴할 생각이 없었다. 올해 67 한창 일할 나이다. 아침 7시면 물류창고를 돌며 직접 제품 박스를 확인했고 낮엔 주요 거래처 사장들과 직접 통화하며 신제품 반응을 챙겼다. 작은 문제도 손에서 직접 해결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다. 오순자 역시 마찬가지였다. 66, 회사에서는 사모님이 아닌 오부장님이라 불릴 만큼 격리, 복지, 직원 인사까지 꼼꼼히 챙기며 누구보다 회사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둘 다 이제 막 전성기를 맞은 중소기업의 두 기둥이었다. 그래서 민석이 어느 날 그런 말을 꺼냈을 때 두 사람 모두 약간 어색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좀 쉬세요. 이제부터는 제가 해볼게요. 말은 분명 고마운 말이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순자는 식탁에 앉아 멍하니 있다가 나직이 말했다. 여보, 민석이거. 우리 보고 회사에서 물러나라는 건데. 만 물러나고 싶지 않아요. 당신도 한창 일할 나이고요. 그 뒤로 민석은 조금씩 회사를 재편하기 시작했다. 청원 프로라는 브랜드를 론칭하고 제품 디자인과 광고 촬영을 아내 미나에게 맡겼다. 미나는 말은 예쁘게 했다. 어머니, 이건 요즘 감성에 맞게 제가 조정해 볼게요. 아버님, 이 거래처는 제가 미팅을 대신해 볼까요? 겉으로는 깍듯했다. 하지만 그 손길이 닿은 곳마다 기존 체계가 하나씩 밀려났다. 가장 먼저 순자가 관리하던 거래처 장부가 정민아의 손으로 넘어갔다. 어머님도 이제 편히 쉬셔야죠. 순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신이 빈 사람이 되어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민석은 어느 순간부터 기존 직원들의 계약 구조를 바꾸자고 했다. 성과 없는 직원에게 정년이란 말이 의미 있을까요? 그 말에 태식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 사람들 나랑 10년 넘게 일한 사람들이야. 성과 없다고 정리해? 그때 민석은 처음으로 아버지를 대표가 아닌 경영을 이해하지 못하는 과거 세대로 보는 눈빛을 했다. 그리고 그 눈빛을 오순자는 놓치지 않았다. 며칠 후 순자는 인사 파일 정리를 하며 문득 생각났다. 정민아가 지난달 디자인 회의 때 했던 말. 우리 아이 나오면 이 브랜드를 아이 이름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때는 농담이라 웃어넘겼지만 그 말이 이제는 진심처럼 들렸다. 오순자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다. 여보, 혹시 우리가 민석이한테 너무 쉽게 열쇠를 준 건 아닐까? 장태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오래된 종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예전 거래처들 이름이 적힌 장부를 다시 펴들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아들 방에서 불이 꺼졌고 손자는 자고 있었으며 회사는 조용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 아주 큰 것이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한편 아들 민석은 회사를 키우겠다는 것도 아니었다. 더 이상 명분조차 없었다. 그들의 속셈은 분명해졌다. 지금 다 부모님 명의로 돼 있어. 상속으로 받으면 세금의 절반 날아가. 지금 다 정리하면 법적으로 우리 거야. 정민아는 남편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실행에 들어갔다. 처음엔 말 그대로 조용히 움직였다.
법무법인을 통해 서류 정리를 시작했고 세금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부동산과 통장 명의를 하나씩 바꿔갔다. 태식과 순자는 의심하지 않았다. 그래, 이젠 애가 맡아야지. 그 말 뒤엔 여전히 부모로서의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철저히 계획된 공손함과 포장된 친절 속에서 조금씩 무너져갔다. 거래처 명단은 새로 정리한다며 가져갔고 순자가 수십 년을 함께하던 직원을 내보냈다. 장부는 전산화라는 말 아래 넘겨졌다. 태식의 책상엔 서서히 문서가 사라졌고 회의에는 점점 불리지 않게 됐다. 그리고 어느 날 민석은 아버지를 회의실로 불렀다. 테이블 위에는 경영고문 사임 확인서와 함께 회사 대표 변경 안내 문서가 놓여 있었다. 아버지 이제 놓으세요. 다 정리됐습니다. 명의도 지분도 계좌도. 이젠 내 회사입니다. 그 말엔 죄책감도 미안함도 없었다. 싫다. 태식은 단호하게 말했다. 회사야, 니들한테 넘겨줄 수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안 돼. 내가 그렇게 가르친 적 없어. 민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정민아가 들어왔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법적으로 절차는 다 끝났어요. 이사님들 동의도 받았고요. 출입은 오늘부터 제한됩니다. 그날 오후 보안팀은 회사 서버에서 태식과 순자의 사번을 삭제했고 보안카드 접근 권한을 차단했다. 태식이 회사 출입문 앞에 카드를 댔을 때 삑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기계음이 울렸다. 누구도 문을 열지 않았다. 민석은 누구보다 아버지 장태식이 무서웠습니다. 무엇이든 손으로 읽어낸 사람들이 여전히 회장님이라 부르는 그 기운, 그리고 언젠가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래서 그들은 부모에게 집도, 돈도, 명분도 남기지 않기로 했다. 모든 연결고리를 끊고 완전히 추방하는 것, 그것만이 자기들이 안전하다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죠. 부모가 이름만 남겨도 거래처나 직원들이 여전히 그 이름을 찾는다면 그건 진짜 우리 것이 아니라는 강박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부모가 가진 모든 것을 전부 정리했다. 부모님들을 오고 갈 데 없는 처지로 만들었다. 여보, 순자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우리 이제 어디로 가야 해? 장태식은 아무 말 없이 버려진 출입카드 조각을 손에 쥐었다. 그것이 자신의 30년이 담긴 회사와의 마지막 연결이었다. 쫓겨난 날 밤 장태식과 오순자는 공원 벤치 위에 몸을 웅크렸다. 지갑엔 37만 원밖에 없었다. 여보, 우리 이제 진짜 아무것도 없네. 태식은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아내가 몹시 가여웠다. 그 다음날 폐지를 줍던 한 노인이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말했다. 혹시 고시원 찾고 계시오? 나 아는 데 있는데 따라오세요. 창문 하나 없는 고시원 방으로 이어졌다. 오순자는 아예 일어나지 못했다. 식은 땀을 흘리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빛이 없었다. 병든 마음은 병이 들었고 몸은 깨어지기 시작했다. 태식이 병원에 데려가니 심리성 쇼크와 고혈압, 면역력 저하, 마음이 먼저 무너진 겁니다. 의사는 그렇게 진단했다. 태식은 고시원 방에서 뜨거운 물 수건으로 이마를 닦고 죽을 끓이며 말했다. 순자야, 당신 살아야 해.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버티냐. 낮엔 태식은 폐지를 줍고 박스를 모으고 고시원. 옆 슈퍼에서 빈 박스를 가져다주는 대가는 1,000원, 2,000원씩 벌었다. 오후에 돌아오면 아내에게 건네줄 쭉 한 그릇이 있었다. 당신만 나으면 다시 할 수 있어. 나 아직 손 움직여. 그는 그렇게 말하며 매일 아내 옆에 앉아 아내를 위로했다. 어느 날 태식은 고물상 앞에서 박스를 정리하다 낯익은 목소리를 들었다. 회장님, 뒤를 돌아보니 광명세정 김 부장, 20년 거래하던 사람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물러나셨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유명했던 회장님이. 태식은 잠시 눈을 피했다가 조용히 말했다. 다 잃었어. 명예도 자리도 돈도. 모든 애막을 들은 김 부장은 태식의 손에 있는 상처를 바라보다 잠시 말이 없었다가 말했다. 저희 창고 옆에 빈 컨테이너 하나 있어요. 예전 제품 다시 만들어 보실래요? 솔직히 요즘 제품 다 별로예요. 직원들이 예전 거 찾습니다. 그날 저녁 태식은 고시원 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다. 여보,
우리 다시 만들 수 있어. 작은 창고지만 당신이 만들던 그 배합. 그걸 사람들이 다시 찾고 있대. 그 말에 오순자는 미세하게 고개를 돌렸다. 진짜? 진짜 다시 할 수 있어? 태식은 손을 내밀었다. 당신만 살아나면 나도 다시 할 수 있어. 그날부터 순자는 죽을 한 숟갈씩 넘겼다. 손톱에 색을 다시 칠하고 작은 거울을 꺼내 자신의 눈썹을 그려봤다. 나 다시 일할 수 있겠지? 그럼. 당신 손은 아직 살아있어. 그 말이 그녀를 살렸다. 2주, 그들은 김 부장이 마련해준 창고 옆 작은 컨테이너 작업장으로 옮겨갔다. 낡은 작업대, 중고 라벨기, 그리고 박스 몇 개. 하지만 두 사람은 세상 그 어떤 사무실보다 의욕에 찼다. 순자는 라벨을 붙이고 태식은 혼합을 하고 둘이 나란히 앉아 포장을 하며 예전의 감각을 되찾아갔다. 작은 컨테이너 창고. 벽은 녹슬고 바닥은 울퉁불퉁했지만 그 안은 오래전 공장 냄새로 가득했다. 순자는 고무장갑을 끼고 하나하나 제품 라벨을 붙이며 말했다. 여보, 이거 봐. 내 손. 이제 떨지 않아. 태식은 미소 지으며 섞인 원료를 유리병에 붓고 뚜껑을 닫았다. 두 사람은 예전처럼 호흡이 척척 맞았다. 박스 5개, 10개, 20개 처음엔 작은 주문이었지만 제품을 받아본 거래처 기사들이 주변에 입소문을 냈다. 어느 날 한 트럭 기사가 찾아와 말했다. 회장님 저 기억하세요? 3년 전 명절 때 식당 같이 갔던 정 기사입니다. 저희 사장님이 그 제품 꼭 다시 쓰고 싶다고 하셔서요. 여보, 우린 아직 살아있어. 우릴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 한 블로그에 누군가 제품 사진을 올렸다. 30년 전통 손 배합 세제. 부모님이 만들던 그거 다시 찾음. 그 게시물은 작게 퍼졌고 몇몇 주부 커뮤니티, 자영업 사장님들 사이에서 회자되기 시작했다. 이거 진짜 좋아요. 예전 물건보다 낫네요. 그날 밤 태식의 휴대폰 알림이 멈추지 않았다. 여보, 주문이 계속 와. 순자는 작업복 위에 앞치마를 입고 이제 두 사람은 작은 창고 하나에서 다시 시작했지만 그 어떤 때보다도 단단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우리 손이 다시 살아났으니 이제 뭐든 할 수 있어. 그 말에 장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번에도 당신이 나를 살렸어. 컨테이너 작업장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다. 주문이 밀려들었고 전화는 하루에도 수십 통이 울렸다. 광고 없이 홍보 없이 단 하나 믿음만으로 퍼진 이름이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예전 거래처 기사 한 명이 제품을 받으러 오며 말했다. 회장님, 그쪽 회사 요즘 난리예요. 어디? 정민석 이사님 아드님 회사요. 직원 월급 밀리고 거래처 몇 군데는 계약 파기했다네요. 태식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고 물었다. 직원들 분위기 어때? 불안합니다. 다들 다시 예전 회사 분위기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날 밤 순자는 조용히 라벨을 붙이다가 태식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이제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태식은 미소 지었다. 그래.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이제 두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 다시 손으로 쌓은 신뢰와 기술로 서서히 세상을 되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일군 그 믿음은 곧 본사를 향해 다시 발을 들릴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전 회사의 총무부장이자 김 과장은 조용히 부부를 도왔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회장님 사모님 정말 다시 일어나셨네요. 그는 눈가가 젖은 채 손에 들고 온 USB를 꺼내 보이며 말했다. 이 안에 지금 회사를 망가뜨리고 있는 민석 대표의 모든 내역이 있습니다. 그 순간 부부는 알았다. 이제는 다시 나서야 할 때라는 걸. 며칠 후 태식은 조용히 사람들을 만났다. 퇴사했던 직원들, 줄이 끊겼던 거래처 사장들 소액 주주들이 하나둘 손을 내밀었다. 회장님, 다시 우리가 함께할 수 있을까요? 그 한마디는 그동안 쌓아온 손끝의 노력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임시이사회가 소집되었다. 그날 회의실엔 정막이 흘렀다. 민석은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고 순자는 말없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회의 안건은 단 하나. 민석 대표 해임 그리고 장태식 회장 복귀. 처음엔 민석이 비웃었다.
이사회 갖고 이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하지만 순자가 조용히 USB를 연결하고 회계 조작, 자금 횡령, 개인 명품 지출 증빙을 설명하자 회의실 안은 침묵에 잠겼다. 그 침묵을 깨는 건 오랜 거래처 사장의 말이었다. 민석 씨, 우리가 믿는 건 아직도 당신 아버지입니다. 신뢰는 명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순간 민석은 할 말을 잃었고 정민아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욕심으로 빼앗았던 회사를 다시 손에서 놓게 되었다. 며칠 후 회사 입구에 새로 걸린 명패가 반짝였다. 회장 장태식, 경영총괄 오순자. 그 앞을 지나가는 직원들 모두 고개를 숙이며 다시 인사를 건넸다. 회장님 환영합니다. 오 부장님 진짜 돌아오셨네요. 그날 저녁 둘은 예전처럼 공장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노을이 내려앉는 공장 마당, 그곳엔 다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었다. 순자가 태식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여보, 우리 다시 여기까지 왔네. 태식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절대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을 거야. 한편 민석과 정민아는 회사에서 쫓겨난 뒤에도 처음엔 아무렇지 않게 보였다. 어차피 우린 이름 있는 사람들인데 뭐 다시 시작하면 되지. 정민아는 친구들에게 일부러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우리는 여전히 점잖아. 그리고 재능도 있고 인맥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 자신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회계 비리와 횡령 사건은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고 그들의 이름은 검색어에 오르내렸다. 가족회사서 사적 유용 의혹, 회장 아들 결국 해임. 소유권 이전 편법 의혹, 며느리 브랜드 전격 철수. 사람들은 그들을 외면했다. 누구도 그들과 함께 사업을 하려 하지 않았다. 민석의 명의로 남아있던 법인카드는 회사의 계좌가 모두 동결되면서 정지됐고 그동안 그들이 당연하듯 쓰던 부모 이름의 자산은 모두 회사를 통해 회수되었다. 그들은 신혼집이라고 자랑하던 펜트하우스에서 나와야 했고 수입차 리스는 해지됐으며 청담동 브랜드숍 VIP 리스트에서도 빠졌다. 정민아는 마트에서 물건 값을 계산하려다 카드가 거절되는 순간 처음으로 현실을 실감했다. 민석은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횡령 경력자라는 오명이 따라붙었다. 면접에선 언제나 같은 질문이 돌아왔다. 예전 회사 그 일은 어떻게 정리되셨나요? 업무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민석은 이력서도 내지 않고 집에 박혀 있었다. 정민아는 SNS를 닫았고 친구들과의 단톡방에서도 빠졌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글은 짧았다. 우리 인생이 이럴 줄은 몰랐어. 두 사람은 결국 외곽의 전세 월세방으로 이사해야 했다. 이사 당일 포장이사 직원조차 민석을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저 사람 그 뉴스에 나왔던 그 사람 아니야? 이삿짐 박스 위엔 부모님 회사에서 몰래 빼돌린 샘플 제품 몇 개가 남아 있었다. 한때 내 거라고 여겼던 것들이 이젠 아무런 의미 없는 폐기물처럼 쌓여 있었다. 정민아는 한참이 지나 시어머니 오순자에게 연락을 한 번 시도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 너무 많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희 좀 도와주세요. 이제 너희를 걱정할 마음은 없다. 그날 밤 그들은 전기장판 하나 깔린 좁은 방에서 서로 등을 돌리고 누웠다. 말은 없었다. 모든 걸 가져가려 했던 그 욕심은 결국 자신들을 한 칸짜리 방이었다. 이제 진짜 정의가 이루어다. 진 것이다. 태식과 순자 부부는 다시 손으로 인생을 세웠고 민석과 정민아는 그 손을 배신한 대가를 삶 전체로 받게 된 것이다. 그 후 몇 년이 흘렀다. 장태식과 오순자는 마지막까지 일터에 머물렀고 작은 작업장을 본사 옆 별동 건물로 옮겨 지속 가능한 정직한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둘은 더는 큰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단지 오늘도 손으로 만든 물건 하나가 누군가의 손에 정직하게 닿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조용히 유언장을 남겼다. 그 내용엔 한 줄의 망설임도 없었다. 우리의 유산은 손으로 일군 정직함과 스스로를 배반하지 않은 양심입니다. 이 회사를 믿을 수 있는 직원 공동 소유 형태로 바꾸고 아들에게는 일절 상속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눈을 마주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미련도 후회도 남기지 않았다. 이제 사연이 마무리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배신당해 무너진 기분이신가요? 혹은
노력한 만큼 돌아오지 않아 지쳐 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이 이야기의 부부를 기억해 주세요. 그들은 모든 걸 잃고도 다시 손으로 시작했습니다. 다시 걷고, 다시 만들고 결국 사랑과 신뢰로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무너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당신도 오늘 다시 마음을 붙잡고 천천히 손을 뻗기만 한다면 반드시 당신만의 다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부끄럽지 않은 선택으로 채워지기를, 정직한 손끝이 누군가의 삶을 또 살리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힘이 되었다며, 그리고 언젠가 다시 꺼내볼 용기의 한 페이지가 되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진심이 담긴 이야기로 당신의 삶에도 끝까지 함께 걷겠습니다. 감사합니다.